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낙원입니다.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죠.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려는 당과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현실성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석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환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준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모두 발언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은 1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고요. 후보 상호 간 보충 질문과 답변 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은 후보별 각 13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마다 각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1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환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을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장석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어떠셨습니까? 많이 막히지는 않으셨습니까? 2006년 뉴스위크에서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가 고양시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2010년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양시는 교통지옥에 재정 자립도 30% 조금 남짓한 그런 초라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민주당, 정의당의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에 의해서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12년의 덕양은 바뀌어야 됩니다. 저 전문가 장석환이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은 약속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저 장석환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준호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친애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성원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공약에 있어서 고양선 강릉 행신 중앙로역의 유치, 그리고 행신에서 강릉 가는 KTX의 유치, 그리고 대장 홍대선의 덕은역 유치 등 저 혼자 힘이 아닌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냈던 많은 일들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한준호가 시작한 일, 한준호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양의 더 빠르고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이곳에는 재선 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정치는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도 있고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으로요,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질문당 후보자 모두 1분 30초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 특례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1년 넘게 이전과 원안 신축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이 열악한 시의 재정을 감안한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사전 협의 없는 독단 행정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 중인 가운데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시의 재정 다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비용의 7분의 1 수준만 투입해서 신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고양시청사가 있는 주교동 일대에 시청 이전으로 인한 낙후화와 주변 상권의 붕괴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준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이러한 갈등을 일으켰던 이동환 시장의 입장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들어서 시청사 이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시청사를 백석 그 요진에 있는 업무빌딩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옳은 것이냐. 제가 시의회 쪽에 알아보니까 백석 업무빌딩의 가치가 임대료 등을 감안했을 때 대략적으로 1,600억 정도, 또 이전비가 500억 정도,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해서 3,000억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건립키로 했던 약 2,500여억 원과 비교를 했을 때 건립비 7분의 1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주장인지 일단 조금 모호하고요. 그리고 2,200억 정도가 이미 신청사 설립 기금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지방채를 별도로 발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저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68억 정도 집행된 이 비용,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백지화를 했을 때 과연 관련된 공무원들의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경기도 측에서 주민 설득이나 시의회 협의 등을 좀 거쳐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행정적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장석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뭐 지금 상당히 논란의 소지들이 좀 있고요. 이 문제의 근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전임 시장인 이재준 시장이 이 부분을 잘못돼 결정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재준 시장의 정치적인 사익에 따라서 그 지금 현재의 고양시청 부지가 지정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은 지금 한 14,000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특례시인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약 75,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부지로부터 1983년도에 약 40년간 정도의 고양군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고려하고 싶은데요. 지금 옮기는 것 자체가 덕양구와 일산구의 마치 갈등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 자체를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덕양구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절차적 정당성도 좀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더 하고 오히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제3의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고양시청은 대공 역세권에 위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제3의 대안까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발전 특후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고양시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 특구 공모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예산 확보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실 예정이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반가운 일이죠. 고양시에 이렇게 고양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 이것은 이제 교육부가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협력해서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키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형 그런 특구 조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용이 시위와 특교비가 한 100억씩에서 한 200억 정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로 많이 점철돼 왔습니다. 특히 그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그다음에 약 42% 되는 그 그린벨트 지역 그리고 37% 정도 되는 군사 보호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활용성이 있고 더 시너지를 받고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항공대라고 하는 게 저희 고양시에 있는데요. 그런 데는 이제 도심 항공 교통 같은 즉 UAM 같은 센터 또 그다음에 영상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형태의 교육 인프라와 영재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과학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고양시에서 이 교육 특구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한준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공교육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고양시가 신청했던 사업 내역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때 한 두 가지 지점 정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한 2년여 전에 항공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항공과 우주 분야에 대한 인적 자원과 여기에 대한 재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번 사업과 연계를 한다면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항공 우주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대학교 옆에는 드론 앵커센터 등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례 지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특례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지축이나 덕은 같은 곳은 지금 일반 고등학교가 지어질 수가 없고 교육부의 중투위에 막혀서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특례 조항들을 조금 더 넓혀서 덕은이나 지축같이 우리 학생들이 점점 자라나고 진학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이 특례 안에 좀 집어넣어서 미니 고등학교라도 지을 수 있는 조항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 고등학교들도 좋지만 일반 고등학교도 이 특례 조항에 넣어서 우리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보충 질문 시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 시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한준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덕양의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한준호가 시작한 일, 한준호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들이 지역 공약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책 공약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 3가지씩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 창릉역, 고양 은평선의 행신중앙로역, 경의중앙선 향동역 같은 유치된 역들에 대해선 차질 없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덕은지구 내의 덕은역은 저희가 신속하게 확정을 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릉천의 통하천 사업을 조기에 추진을 해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위 구간 4.5km 구간 내에서는 이미 사업비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잘 풀어가서 여러분의 걱정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2년 정도 미루어졌었습니다. 행신동의 평생학습관, 수영장, 장애인 종합복지 드림센터를 저희가 조기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문화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공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동기금을 신설해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 분야하고 함께 국내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 청년들 매월 5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월세 걱정 없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분들 요즘 만나보면 참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 정말 소비자로서도 어렵습니다. 에너지의 문제도 있고 부가세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맡겨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믿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석환 후보는 한준호 후보에게 30분간 질문할 수 있고 한준호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장석환 후보가 한준호 후보에게 30분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한준호 후보에게 다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석환 후보, 한준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이 아니고 30초겠죠. 예. 지난번 총선 21대 총선에 우리 한 후보께서 공약하신 내용 중에 창동, 그러니까 향동역이죠. 향동역 추진, 근데 그게 아마 지금도 굉장히 아직도 시작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당시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향동 같은 경우는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우리 장 후보님께서도 많이 느끼시죠. 제가 선거를 치르던 당시 조건부 승인이 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택지 지구 내에 고양선이 들어가고 또 길 건너 경의중앙선 라인상에다가 역을 하나 늘리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진행을 하던 중간에 철도공단과 사업 중 저희가 대략 한 1년 넘게 시간이 지체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시로부터의 지작물 제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서도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지작물 제거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고양시와 가운과 예산 문제 그리고 현재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예산들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고 고양시하고 함께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장석환 후보가 한준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제가 조금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고양시 특히 덕양구의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난제에 풀려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후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뭐 행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영구 임대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장석환 후보님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관심도 많으시고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따뜻하다시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법에서 해당되는 저희 지역은 정확하게 능곡인데요. 예전에 그 능곡으로 따지다 보니까 행신 이동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되고 굉장히 낡고 그래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 여기를 개발할 때 과연 살고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능곡으로 조금 좁혀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1구역은 조성이 완료가 됐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주 개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00여 세대에 대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완료했고 이주를 시작을 한 상태죠. 6구역은 조합이 꾸려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말쯤 되면은 이제 조합의 대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될 텐데 사업 시행 계획이 재수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능곡의 2구역, 5구역, 6구역 이런 부분들은 능곡의 외곽을 만들어주고 있는 외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 영구 임대주택 이주 대책과 이 재개발은 함께 가야 되고 특히 예전 이재준 시장 때 진행했던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지어서 이곳에 임시로 이주하고 그곳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준호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환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희 공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크로드 덕양이라고 하는 저희 캐치프레이즈로 대신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실크로드 덕양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첫 번째가 실크입니다. 실크의 주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양시 을은 북한산에서부터 시작하는 창릉천이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창릉천과 함께 덕양의 발전을 모색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이 부분은 창릉 신도시 위쪽에 창릉 호수공원 그리고 고양항, 서울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고양항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옆에 레이크파크 즉 물순환을 통해서 한강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워터파크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물순환 도시, 물의 도시로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실크로드 덕양에서 이 로드입니다. 로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버스라든지 철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로드의 핵심은 강변북로의 지하화입니다. 지하화를 통해서 하는 것 중에서는 스마트 대심도 터널이라고 해서 유수시설, 즉 홍수 방지 재해 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지하화를 통해서 덕양에서부터 마포
여의도까지 정도, 여의도까지를 한 20분 이내에 단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가 1시간 더 주무세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실크로드 덕양은 서울특별시 덕양구입니다. 즉 서울시로 편입을 시켜서 덕양의 삶의 질을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같이 공유하고 누리는 형태의 서울특별시로, 즉 서울 편입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덕양구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한준우 후보는 장석환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장석환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준우 후보가 장석환 후보에게 30분간 보충 질문을 한 뒤 장석환 후보에게 다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준우 후보, 장석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짧게 공약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산하면 호수공원이 당연히 유명하죠. 전체 면적이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호수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으로 따지면 30만 평, 9만 평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창릉지구 내에는 저류지를 다 합해도 2만 6천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될 텐데 그 정도의 방안이 만들어집니까? 이 창릉천에 있는 호수공원은 단순한 호수공원이 아니고요. 첫 번째 목적은 홍수 조절지, 저류지의 개념입니다. 지금 LH가 창릉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 홍수의 저류를 막을 수 있는, 즉 재해 예방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미 창릉 신도시의 LH의 부담금이 한 400억 정도로 지금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호수 공원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지금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생태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일산 호수 공원 정도의 규모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정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호수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창릉 신도시 창릉천 통합하천 계획에 따라서 이미 그 고양시장님과 또 저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 부분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장소에다가 또 혹은 그 상류 측에 일정한 부분을 장소와 공간을 하면 그 면적이 아주 동그란 원 형태로 되는 게 아니고 양쪽에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덕양구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수변 공간에 대한 요구, 충족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덕양구의 삶의 질을 좀 충족시키고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다시 한준우 후보가 장석환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관련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만 우선 이제 전체적인 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특별시 소관의 자치구가 되게 된다면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목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1조 정도의 예산이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으로 하는 고양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편입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 편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즉 서울 편입은 단순하게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고양군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은평이라든지 마포의 일부 이런 부분들까지가 고양군이었다가 서울시의 확장 계획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1973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구파발까지가 서울이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더 확장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2번 서울 지역 번호를 쓰고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덕은, 향동, 삼송, 지축, 효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한다면 과거에 그런 계획들을 넓혀 있는 그런 계획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고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오금동입니다. 오금동에 살고 있지만 행정동은 삼송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행정 개혁
구역에 대한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 그걸 통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교통 문제, 지하철 3호선 문제라든지 광역버스가 시내버스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이 자체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덕양구는 하나의 자치단체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까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석환 후보 잘 들었습니다. 토론회가 중반을 지나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 모두에게 1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당부드립니다. 다만 1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중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진다거나 제한된 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회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장석환 후보에게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13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회가 있어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대를 했고요.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한 후보께서는 그 당시에 고향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집권 여당이라고 좀 분리해서 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토론회를 참석을 하지 않아서 고향을은 고향신문에서 주도하는 토론회에 저희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좀 토론회를 기다렸었는데 고향을은 토론회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측면에서 좀 아쉽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남한테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선거에서 토론해서 유권자분들에게 보다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알 권리, 또 유권자들이 바라는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이 없이 유권자들과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좀 무시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유권자를 떠나서 우리 장석환 후보께는 심심한 양해의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 경기도 60개 지역의 총선을 담당을 하고 있는 총선기획단장이기도 하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날짜를 고려하던 중에 오늘 이렇게 녹화 날짜로 봤을 때 31일 녹화 날짜가 잡혀 있었고 이 시간을 좀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알만한 권리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4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장석환 후보를 그 토론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빼앗았던 점에선 굉장히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 시간이 좀 많이 네네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연이어서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것은 지난 2월 16일자 고향신문에서 발표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요. 지역구 251명의 현역 국회의원분들 중에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26분이 이행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즉 미공개 상태인 거죠. 그중에 우리 한 후보께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약간 우리가 유권자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동안에 토론회를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고향신문에서도 그랬고 또 이런 매니페스토의 그런 공약 이행상 조금 전에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내세울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간단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7월에 갑작스럽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 김건희 여사 땅 쪽으로 갑자기 종점이 휘는 문제로 저희가 거의 밤샘 작업을 3개월 넘게 했습니다. 국정감사 11월까지 마치는 동안에 국회 내에서 모든 인력들이 그곳에 총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만 매니페스토라는 곳에서 그 한 해 전에 저희의 지역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90%가 넘는다라는 저희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 제출을 했었고요. 거기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매니페스토라는 곳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의원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일정들이 7월에서 11월 저희가 상당히 국감과 또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 때문에 거의 국회에서 밤샘을 하던 시기였고 저희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전념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매니페스토 기록을 보시면은 제 일반적인 이행률과 완료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니페스토 이번 이행연도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않은 것은 뭐 사실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전에 했었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도 이제 서울 편입 문제를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한 후보께서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사실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경기북도를 설치를 하겠다, 즉 분도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에 이제 김동연 지사님과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과 대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경기북도가 서울시 편입과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문제, 또 학군 문제, 또 버스 노선 문제. 지난번에 한 3, 4주 전인가요? 그 지하철 아침에 정전 사고 때문에 네네. 출근 대란이 원당역에서 일어났는데 그랬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구파발까지는 서울 지하철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 네네. 관할을 구간별로 하고 다 담당이 다릅니다. 지축에서부터 대화까지는 코레일이 관장, 즉 네네. 관리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서울시였다면 같은 서울시였다면 관리 주체가 일원화가 됐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교육의 학군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편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반대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 편입에 대한 부분이 반대이신지 또 경기북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좀 시간 좀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뭐 여러 일본에 군데가 끊으실 많아서 네, 그렇죠. 우선 경기북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경기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 경성의 주변입니다. 경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들을 경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수원해 놓고 나서 전체를 관할하기 어렵다는 데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다만 저는 경기북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고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 특례시가 이곳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찬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저는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다만 도지사하고 협력은 저희가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에게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했던 것들은 있었지만 저는 경기북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고양시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경기북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서울 편입도 같은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고양 특례시의 기능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국민의힘 측 고양시장은 재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국민의힘 측에서는 서울 편입을 얘기하는데 우리 또 장석환 후보님께서는 보니까 덕양구만 또 떼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하게 모아지면 저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서울 편입에 지금 이제 우리 한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은 지금 서울 경기북도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에 조건부, 도움이 된다면 네. 뭐든지 그러니까 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 찬성과 조건부 반대 이런 입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조금 듣기 어렵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정치인들이 명확하게 하는 순간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정치인들은 되고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두 때문이죠. 번째는 이게 서울 편입의 문제가 지금 고향 특례시의 입장이 상충된다고 했는데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특례시 그 자체가 그대로 편입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덕양구가 따로 분립해서 덕양구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고양시가 전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덕양구는 제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그러면 고양시 덕양 지역이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편입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덕양구는 하나의 자치단체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는 서울특별시 덕양구로서의 하나의 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과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고양시 말고 덕양구만 편입을 시키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의 편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22대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바로 발의를 할 거고요. 그것은 우리 당론에 가까웠기 때문에 당론과 함께 추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 편입은 뭐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편입 특별법은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주민들의 편의는 과거에 우리가 40년 동안 서울이 확장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들을 좀 진행하리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마지막 하나만 조금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질문을 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드리고요. 한준호 후보께서는 우리가 많이 우리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이렇게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나리라고 보고 잘 마무리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뭐 일종의 뭐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몇 분들이 오셔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 후보께서 모 관세법인에 있는 남모 대표와 친분이 있고 그 친분이 있는 분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뭐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그 사실을 별로 믿고 싶지는 않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거 처리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우리 장석환 후보님께서도 아마 지인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이럴 때 보면은 뭐 후견인, 후원인 등이 많이 필요할 테고요. 제가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 전에 사귀었던 지인과의 관계를 마치 정치를 하는 기간 또는 출마를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뭔가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풍기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오늘 토론회의 목적과 그리고 토론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제지를 하는 부분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이 이야기를 하실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나중에는 고소고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루고 싶지가 않고요. 이 관련돼서는 사실 무근이고 우리 제대로 된 증거나 허위 이런 부분들을 저희 토론회 내에서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가 정책 토론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드리지 말씀을 할 않았습니까? 기회를 오히려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석환 후보에게 주어진 13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한준호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서울 편입 문제가 우리 장석환 후보님의 그 주요 공약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시간까지 할애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간에도 한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특별시 소관의 자치구가 되게 된다면 이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제가 드렸었어요. 보통 교복세는 중앙 정부로부터 못 받게 됩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하고 배분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또 지방세 세목이 변화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고양시가 대략 예산이 3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1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양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관련돼서 재원이 떨어지는 문제. 우리가 과연 서울특별시에 100만이나 되는 하나의 구가 될 텐데 그런 구가 존재하지도 않지만요.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일단 지금에 있는 뭐 행정구역은 좀 조정이 되겠지만 덕양구는 덕양구 자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더라도 서울시에 그러니까, 있는 구 자체가 예. 활용을 할 그러니까 수 있는 세 범위가 있고 지방세 세목이 이런 거죠.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줄어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구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만 정도 되는 송파구가 아마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가장 적은 금천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지방자치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도 있고 우선 높은 제가 것도 질문한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보통교부세를 부분들 중앙정부로부터 못 받게 되고 조정교부금 재원 같은 경우도 배분 기준이 달라져서 또 지방세 세목도 달라져서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한 75% 아니 각 정도 구마다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공통되게 지원을 하고 각 구청에서도 자체 재원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자체 재원을 사용한다는 가정까지 다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재원이 떨어진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아니 혹시 그 그렇게 연구 볼수 용역을 있는데 돌려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안 연구 돌려보셨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건 우리가 간단한 재정 문제가 자립도가 아니라니까요. 32%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서울시는 드리겠습니다. 75%인데 네, 우리가 잠깐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시간이 같이 좀 연계가 지났으니까 되면 같이 뭉쳐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자 서울시로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대로 고양시장이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네. 고양선의 행신중앙로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큰 염원이었기 때문에 유치 이후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자, 3기 신도시의 조성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예. 3기 신도시는 서울 권역에서 30분 내에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로 편입이 되는 고양시의 3기 신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자체가 창릉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창릉 신도시의 목적이 서울의 권역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또는 가까운 수도권 내에 서울로 30분 내 출퇴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니까요. 근데 30분 내에 출퇴근하기가 목적이 사라지면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만 서울시-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 근거를 좀 대세요. 네. 서울시에 지금 근교에 있는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자족 기능이 떨어진 이런 신도시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서울로 목적은 편입되면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않죠.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의 특례시에서 지금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그것까지를 그 자체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서울로 크게 편입이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있는 고덕에 있는 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새로 개발되고 새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재건축 있는데요. 재개발과 좀 다르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우리가 일종의 장관님? 전체 큰 통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장관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모든 있을 것이 것 같습니다. 서울 특별시로 저희가 편입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은 저희가 이거를 워낙 주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고향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 이런 여론조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조사를 해봤고 의뢰를 해서 용역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설치를 해야 되고 서울도 편입이 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들이 서울 편입으로만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 만일에 서울 편입이 이야기가 고도화될 때 목적 사업이었었던 3기 신도시가 뭐 늘어지거나 또는 잠시 멈춘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3기 신도시가 일부 중단되거나 딜레이 될 경우에는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재원으로 만들게 되는 고양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마치 서울 편입이 되면은 3기 신도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이 없고 일종의 고덕 뭐 이런 예를 드시는데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자 정치인은 주민이 원하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만약에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많이 높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민들에게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땐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서울로 편입될 때 과연 우리 고양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서울 소관 자치구가 되게 되면은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세 세목이 변화가 되면서 재정적으로 1조 정도의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조사가 있더라는 말씀 드렸고 3기 신도시가 만일 무산되거나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고양선이 딜레이 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제 단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포함을 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괜찮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 정치인들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창릉 3기 신도시가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울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아니, 그런 점에 말씀하시면서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신 그러니까, 건가요? 당연히 고려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한 그 번도 안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역 주민들이 이 찬성이 나오면 그러면 하겠다 하나만 더 이렇게 얘기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자는 거잖아요. 관련된 걸 하나 더 지금. 여쭤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향 특례시의 기능 강화를 하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겠다 했습니다. 고향 특례시는 사실 지금 현재 이름뿐이고 재정의 분리, 즉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재정을 분리해서 재정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권한을 이양받아야 돼서 고향 특례시로서의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능 강화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정 분야는 제가 못 읽어봤는데. 자 그러면 서울 편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아니, 있는 그 것 기사가 이미 같은데요. 다 나와 아니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례시가 고양시 하나만 있다면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그렇지만 특례시가 수원도 있고 용인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례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향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다른 특례시를 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양시는 그런 특례시에 대한 지원이 있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래야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대답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고향 특례시요. 아직 서울 편입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그런 안 되죠.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고향 특례시는 고향 특례시 그대로 잠시만요. 그대로 다 그러면은 진입을 할 다시 수 있도록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향 특례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 측 후보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은 고향 특례시를 포함해서 특례시들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걸 공약에 담아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시장과 그리고 후보 간에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특례시가 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특례시의 제대로 된 기능과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건 저도 특별법도 발의를 했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고향 시민들이 잘 살게 해야 된다. 소외감을 좀 없애야 된다는 데는 아마 공통된 의견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니까요. 네, 질문은 아니니까요. 하나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석환 후보께서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 지역 공약들을 쭉 만들어서 공보물을 내셨어요. 그렇죠. 공보물이 집에도 도착을 해서 잘 봤습니다. 잘 읽어봤고요. 뭐 짧은 기간이지만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전체 공약들 중에서 요 마지막 페이지 지도를 그려서 이제 해주신 여러 공약들 중에서 이 대덕동, 뭐 대덕동이 행정동, 법정동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덕지구 버스 노선 확충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넣으신 겁니까? 대덕계가 지금 이제 대덕동에 있는 특히 이제 대덕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화전 그다음에 저 덕은 향동 이런 부분들의 버스 노선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서울로 가는 즉 DMC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암동으로 가는 버스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고양시청이나 특히 덕양구청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그 주민들의 제가 어려운 여쭤보고 점이 싶은 좀 거는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부분들에 버스 대해서. 노선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아시죠? 예, 그쪽 부분은 이쪽 고양시 쪽으로 오는 부분하고 몇 개 서울로 정도 가는 있습니까, 거죠.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네네, 지금 3개 정도 파악을 있고 못합니다. 저희가 하나는 임시로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대덕동에 대덕지구라고 표시했는데 우리 지역에 대덕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대덕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은지구겠죠? 덕은지구와 덕은지구를 그다음에 얘기하는 그 지역을 겁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아닙니다. 제가 이 대덕지구라는 종합적으로 거는 그렇게 얘기를 대전에나 한 있는 게 거죠. 대덕지구고 이게 일반 국민들께 지금 전달이 된 공보물인데 아니죠. 그 부분은 공보물의 앞에서는 덕은지구라고 나와 있지만 뭐 오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보물이기 때문에 대덕지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보내는 것 자체는 대덕동에 아직 있는 제 전체 시간입니다. 지역을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네네. 것이죠. 공보물 자체를 좀 잘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 공보물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배포가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는 고향 병에서 지금 이제 고향 을에서 출마를 하셨지만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공약과 서울 편입 등을 얘기할 때는 정확한 근거 그리고 장단점을 꼭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준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친애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장석환 후보님께 가서 오늘은 철저하게 정책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 토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로 가야 되겠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지 만으로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처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며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능곡시장을 가보니까요. 물건을 파는 분도 그렇고 물건을 사는 분들도 그렇고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사과 하나는 10,0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물건 사기가 참 겁이 나죠. 우리는 이런 가운데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정치인들의 삶,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우리 안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이다 이야기하지만
저희 마시는 물 한 잔에 락스물 2방울만 떨어져도 저희는 이것을 가족들과 나눠 마시지 않습니다. 또는 해병대 최상병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고양시에선 8분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주권자로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장석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을 유권자 여러분, 혹시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민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잘못도 있습니다.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회초리를 때리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4년에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다시 다수당이 된다면 정부와 여당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싶습니다. 다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숙고하시고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야당을 그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에 30층의 고층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연탄 아궁이로 겨울을 살아가는 주민들,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의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조금 더 제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지역 일부터 챙기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역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꼭 국민의힘 2번 장석환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고양시 덕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